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에 한강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전시 공간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광주은행 등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 동안 상생카드 할인율을 10%로 인상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 문화원이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 공간 등으로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전라남도가 내년부터 이주민들 자녀에게 매달 10만 원씩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어린이 문화원이 개관 10주년을 앞두고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체험 공간이 늘어나 어린이들이 더욱 즐겁게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요. 새롭게 문을 연 어린이 문화원을 어린이 해설사들이 소개해드립니다. 마을마을 도서관은 아이들의 소리를 배려한 공간이에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웃음소리, 감탄사를 들을 수 있는 이 도서관은 책과 소리가 어울려 한층 더 생기가 넘치는 공간이랍니다. 이곳은 아시아 문화전당이 직접 발간한 5권의 아시아 스토리 그림책을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엮어낸 신나는 어린이 전시 공간이에요. 5권의 그림책 속 흥미진진한 모험의 세계가 한 자리에 펼쳐진답니다. 도와줘! 무서워서 떱니다. 메타버스 어린이 체험관은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온라인 가상현실 세계에서 아시아 문명이 살아숨쉬듯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체험 공간입니다. 미션을 수행하면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은 등락기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엄청 많은 상품들이 있죠?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알 수 있는 아시아 스토리 그림책도 준비되어 있으니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안성맞춤이겠죠? 저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린이 문화원을 방문해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면 좋겠습니다. 어린이 문화원으로 놀러오세요. 북쪽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요 지점의 기온 살펴보시면 화순 백암면에서는 영하 9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곡성도 영하 8도 안팎까지 낮아져 있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4도 안팎 보이면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진 데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은 춥겠지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종일 쾌청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광주의 낮 기온은 7도 안팎으로 낮부터는 심한 추위가 한결 나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뚜렷한 눈비 소식 없겠지만 모레인 토요일에는 눈이나 비가 지나겠고요.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요 배경은 옛 전남도청이죠. 작품의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도 한강 작가의 전시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 배경이 되는 옛 전남도청. 옛 전남도청은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군과 맞서 싸우다 희생되는 등 민주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공간입니다. 작품의 배경이 관심이 뜨거운 만큼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의 핵심인 전시 콘텐츠에 소년이 온다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강 작가가 소년이 온다를 써가지고 세계사적인 5.18 광주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한강 작가의 전시 콘텐츠를 구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에 별도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한강 작가에게 영감을 줬던 5.18 사로집가 사진 등을 전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영상에는 소년이 온다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거나 한강 작가의 내레이션을 넣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문체부는 내년 상반기에 개별 자문을 받아 실무 협의회를 거쳐 전시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분의 그 소설이 계속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 도청이라든지 상무관의 그 역사적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저희가 반영을 해서 어떻게 이제 구현을 할 것인가. 하지만 1차적으로 한강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시 계획은 장담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때문에 전남도청 개관 전 한 작가의 전시 콘텐츠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추진단과 추진보건협의회는 5.18 옛 전남도청이 오로지 시민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무엇을 전시할 것인가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소년이 온다를 통해 5.18 정신을 널리 알린 한강 작가의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이 80년 5.18 당시 북한군의 개입 가능성을 주장한 정성산 NK문화재단 이사장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정성산 TV에서 5.18은 김일성 명령을 받은 북한 특수군과 남한의 인민들이 일으킨 무장봉기, 폭동이었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시가 최근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의 신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초까지 진행된 표본 감시 결과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120명의 환자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은 연중 발생하지만 특히 겨울철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주로 발생합니다. 광주시는 30초 이상 손 씻기와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조리하지 않기 등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말 모임들 취소하는 분들 많으시죠? 안 그래도 경기가 어려워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컸는데 탄핵 정국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송년 특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 1월 한 달에 한해 상생카드 할인율이 10%로 인상됩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건영 씨는 올해 가장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손님 수도 예전만 못한 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예약을 취소하는 손님까지 늘어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20% 정도 줄었습니다. 연말 특수는 언감생심,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뭐 경기가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계엄령 선포하고 나서도 조금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내년 경제 전망도 어두워 민생 경제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 특수까지 사라진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상생카드 할인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설명절이 있는 내년 1월 한 달 동안 기존 7%였던 할인율을 10%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50만 원인데 선불형과 체크카드 두 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해도 되고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해도 됩니다. 광주시는 한 달 동안 1,000억 규모의 상생카드가 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광주시는 60억 원을, 5개 자치구는 40억 원을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대형 백화점과 대형마트, 연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에선 상생카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데 대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병원, 학원 등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가맹점은 당시 2,600여 곳으로 추산됐습니다. 30억 이하만 쓸 수 있는 그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가지고 상황을 막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약간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좋은 점은 더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는 그 돈이. 한편 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주말에만 발행하던 광주 공공배달앱 소비 촉진 할인 쿠폰을
평일까지 확대하기로 했고 특히 24일과 25일에는 최대 4,000원의 할인 쿠폰을 추가로 제공해 어려운 연말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조금이나마 돕는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나주시의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어제 나주시의원 등에 대한 두 번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전남경찰청은 뇌물수수 공여 혐의로 입건된 나주시 의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추가 증거물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특정 의장 후보가 동료 의원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시의원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어제 오전 8시 20분쯤 광주 북구 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2명이 각각 2도 화상을 입었고 1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는 유엔이 정한 세계 이주민의 날이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내년부터 이주민들 자녀까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어린이집. 이른 새벽부터 아이들이 부모님 손을 꼭 붙잡고 등원합니다. 이주민 가족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조선업체가 인접해 베트남과 네팔, 방글라데시 등 9개 국적을 가진 원아들이 모이게 된 겁니다. 3명 중 2명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자녀인 이곳 어린이집에서는 내년부터 모든 아이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주민들도 매달 10만 원씩 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에가 자부담으로 내다 보니 우리는 생활을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소식. 전액 지원이 아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외국인 이용료와의 유입과 저출산으로 원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 실정에서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는 전남도의 내년 외국 국적 아동 보육료 예산은 3억 9천여만 원. 교육 격차 해소와 인구 유입 등 좋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극복과 외국인의 돈의 유입 및 정착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일을 하지만 한 분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활고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돼야 된다. 현재 전남 지역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 국적 아동은 모두 330여 명에 이릅니다. MBC 뉴스 김규희입니다. 여수에서 첫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된 문수지구에 주민주도의 첫 협동조합 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 경제 조직의 거점으로 수익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인 자생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수 문수지구의 주민 주도의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문수카페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의 공간을 마련해 주민들이 직접 커피와 수제청 음료, 홍차 등과 함께 다른 조합이 생산한 제품까지 판매합니다. 조합은 이를 위해 자체 주민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 카페 운영을 준비해왔습니다. 주민들은 문수카페가 수익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동네 사랑방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끼리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다 이렇게 단절돼 있고 옆집도 잘 서로 신경 안 쓰고 잘 모르고 했는데 또 이번 카페에 이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는 문수식당 운영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이런 협동조합은 여수시가 추진한 도시재생 뉴딜과 샛들마을 같은 정주여건 개선 사업지구 10곳 가운데 이미 5곳에 설립돼 있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 조합은 공동이용시설 관리와 작은 도서관, 마을 카페나 식당 운영, 방역, 대관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충무지구 협동조합이 할매 블루스 카페와 화장품 비누 사업,
종화지구조합이 짐 보관소와 방역소, 광림지구는 된장, 간장 제조 판매 등 마을 주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 같은 주민 경제 조직을 통해 마을 주도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여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주민들의 수익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 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이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도 시켜드리고 직접 해보실 수 있는 주민 제한 공모 사업도 해드리고 대규모 토목공사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 이어 거점 시설을 활용한 도시재생 소프트웨어 사업이 자치단체 행정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45년) 전 12.12 군사반란을 일으킨 주동자들 가운데 일부가 현충원에 안장돼 있습니다. 이번 12.3 내란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됐지만 책임자 규명과 단죄는 이제 첫걸음을 뗐는데요. 확실한 단죄를 통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김광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현충원 장군 이묘역. 지난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던 장태환 장군이 묻혀 있습니다. 신군부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저항한 인물로 영화 서울의 봄에서 정우성 배우가 맡은 배역의 실존 인물입니다. 그 바로 옆 131번 묘비에 적힌 이름 정도영. 반란 당시 보안처장으로 진압군의 통화를 도청해 상사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전달한 인물입니다. 12.12 반란의 주요 인물이지만 사법적 단죄가 이뤄지지 않았고 육군 소장으로 예편해 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진압군들의 그런 무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도감청하면서 반란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죽어서도 이 안 속에서 도청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인근 장군 1묘역에는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정승화 장군과 함께 반란군 최고참인 유학성이 묻혀 있습니다. 유학성은 반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2심까지 유죄를 받았지만 대법원 선고를 20여일 앞두고 숨져 국립묘지에 안장됐습니다. 12.12 반란 이틀 후 보안사령부에서 찍은 사진 속 인물 중 대전 현충원 10명을 포함해 13명이 현충원에 묻혀 있습니다. 혹자는 무죄 판결, 혹자는 판결 받기 전에 사망, 혹자는 유죄 판결 이후에 사면 복권을 받아서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밝혀내고 수사하고 처벌하고 단죄를 해야만 한다. 12.3 내란 사태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시민들은 탄핵은 시작일 뿐이라며 철저한 책임자 규명과 처벌을 외치고 있습니다. 장태환 장군은 12.12 군사반란 주동자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세기도 안 돼 경고가 현실이 된 12.3 내란 사태. 여기에 가담한 이들에 대한 확실한 단죄만이 비극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길입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서 눈에 띄었던 건 20, 30대 여성입니다.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 재난을 겪으며 자란 이들이 12.3 내란 사태를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이들 세대가 국민의힘 정치적 기반이라 불리는 대구 경북에 조금씩 균열을 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대구문화방송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응원봉을 높이 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쳤습니다. 집회에는 2030 세대, 특히 여성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손에 든 종이에는 TK 장려협회, TK 콘크리트는 TK 딸이 붕괴할 거라고 적었습니다. 2030 세대는 한밤중 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에 의해 단 한순간 민주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계엄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무거운 단어인데 그거를 좀 가볍게 보고 사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로 또래 친구들을 잃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는 촛불을 들었습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등에 분노한 2030 세대. 12.3 내란 사태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런 젊은 세대들이 막 정치에 관심이 없고 사회 문제에 관심이 없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막 장년층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고. 콘크리트 같은 보수 지지층의 균열이 시작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수 진영을 지지했지만 지금은 좀 마음이 돌아서서 더 이상 보수 진영을 응원하지 않는 대학생들, 제 또래 1020 세대들도 굉장히 많다고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고. 대구 경북 국회의원들도 이제는 반성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라인이라고 하죠. 라인을 떠나서 아닌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이게 국민들이 뽑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이들도 보수에 대한 굳건한 지지를 보내는 이들도 있지만 2030 세대를 중심으로 대구 경북 정치 지형이 조금씩 바뀔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이제는 그 대구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말하지만 중장년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대구의 새로운 담론이 될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봅니다. 공천되면 당선이라는 콘크리트 지지라는 말을 뒤로 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구 경북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광주 미술상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는 전시회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탁한 세상을 깨끗이 한다는 청류 탁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는 미술계 원로와 중견 작가, 역대 수상 작가들의 작품 67점을 선보입니다. 광주 미술상은 지난 1995년 회화와 조각, 서예 분야의 선배 작가들이 후배 작가들을 돕기 위해 제정한 청년 작가 등용문으로 30년 동안 매년 수상 작가를 선정해 창작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유례 없는 폭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배 재배 농가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27억 원을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지난 9월부터 정부에 꾸준히 재해 인정과 경영안정 지원, 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배를 재배한 2,200여 농가, 2,700여 헥타르로 1헥타르에 100만 원을 내년 1, 2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북쪽에서 찬 기온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올겨울 들어 가장 심한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점의 기온 살펴보시면 화순 백암면에서는 무려 영하 9도 안팎의 심한 추위가 나타나고 있고요. 곡성의 기온도 영하 8도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광주의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무려 5도가량 낮은 기온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온 자체도 크게 낮아진 데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겠습니다. 시속 55km에 달하는 강풍이 불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종일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하늘 자체는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심한 추위는 물러가겠습니다. 광주의 낮 기온 7도 안팎으로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무안의 현재 기온도 영하 5도, 영암도 영하 6도 안팎으로 심한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대부분 영상 7도에서 9도 분포로 오늘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 눈이 난 비가 지나면서 기온은 다시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